PPT 멤버들의 굉장히 처참한 상황과는 반대로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내용 제가 여러 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뒤에는 정말 막강한 깜짝 놀랄 만한 후견인이 존재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홍준 대표님 곁에 그저 평범하게 방송 활동만 해 나갔어도 지금 이 PPT 멤버들 그야말로 승승장구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PPT 멤버들 아직까지도 오늘날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생각이 전혀 존재치를 않는다. 참 어찌 보면 황당하고 참 어찌 보면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PPT 멤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보여요. 공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PPT 멤버들이 이번에 신청한 가처분 소송 신청 내용의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 관리를 위한 물적 자원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더기버스와의 외주 계약이 종료가 되어 어트랙트 소속사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건 더 이상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선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들, PPT 멤버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어트랙트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PPT 멤버들의 주장 중에 가장 황당무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동정범의 어떠한 사례를, 결정적 증거를,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이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황당하게도 우리는 전속계약 정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이 영상을 이때까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더기버스가 이렇게 어트랙트를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치명적이다라는 주장이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 결국 템퍼링 사태에 대해서 함께 가담을 했었던 공범이기 때문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를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PPT 멤버들에게는 굉장히 회사와 척을 들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가 아니었던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것이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PPT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PT 사태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개선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바로 오늘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2023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엄청나게 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가요계 종사자들과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최근 불거진 PPT 사태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PPT 사태는 돈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날 역시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장님이 등장을 해서 이번 템퍼링 사태가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일선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나지고 있는 상태이죠. 표준계약서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쏟아졌고요. 현장에서 주요 이 템퍼링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PPT 멤버들의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PPT 사태가 얼마나 이 업계에 큰 타격을 줬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6월 달부터 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 PPT 멤버들의 사안은 결국 돈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높여야 제2의 PPT 사태가 없다.
오히려 표준전속계약서에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번 템퍼링 사태에 어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다라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 나올 필요가 저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속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본다면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템퍼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전홍준 대표님 원소속사 어트랙트에 큰 타격을 줬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멤버들이 결국 템퍼링에 함께 가담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의 구속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피프티 사태 이후 싱어게인 스타들도 계약한 방송사 역시 템퍼링이 아니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쭉 한번 내려보니 이번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이 함께한 세미나에서 표준계약서의 이 개정이 절실한데 특히나 이러한 말을 합니다. 피프티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그간 소속사 및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듣고 싶다. 법적으로 템퍼링을 막거나 기존 회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티스트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실제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히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번 피프티 사태가 템퍼링으로 낙인 찍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이것은 템퍼링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배임죄 형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고발을 했다. 나아가 소속사에서 자신들에게 제대로 모든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소속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거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피프티 사태, 만약 우리가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사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변모되어 있었을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겠죠.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최근 나온 단독기사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숨은 일꾼,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넥스트 밴드의 김세왕 님이 함께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도맡아서 진행했다. 이란 이야기 제가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큰 투자도 받고 있고 나아가선 단순히 큰 투자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엄청난 투자를 유치해냈고 지금 미국과 큰 대기업에서 많은 큰 손들이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소속사에 아주 많은 투자와 많은 투자 러브콜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따지고 본다면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이 넥스트 김세왕님의 이야기 속에는 미담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깜짝 놀랄 전홍준 대표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막강한 존재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인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자, 바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최근 이 올드스타 안진용의 기자수첩 유튜브 채널에 김세양 님이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대표님과 저의 지인이신 하와이에 계시는
이 회장님 덕분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전 대표님께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셔서 하와이의 이 회장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인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회장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회장님의 정체가 굉장히 우리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 정체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정체는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수만 회장부터 엑소까지 SM 엔터테인먼트 하와이에서 20주년 단합대회를 했다. 한국 최초로 기업 형태의 전문적인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는 SM 엔터테인먼트 창업자 겸 최대 주주 이수만 회장. 이 회장이 지난 5일경 하와이 휴가 도중 침대에서 떨어져 어깨에 큰 부상을 입자마자 지분 약 9%를 넘긴다라는 소식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회장은 하와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을 강행했고 국내 모 병원에서 한 번 더 어깨 부상에 따른 수술을 받았으며 다시 이렇게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 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저는 지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수만 회장은요. 나는 지금 해외에서 글로벌 뮤직 세상에 대해 굉장히 고민 중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만 회장 결국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쭉 내려보니 여기에 이러한 말이 나와 있어요. 기타리스트로서 특별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냐? 그러자 이 정모라는 가수가 SM이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하지만 기타리스트를 부각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14년 동안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나 요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 올해 이 기타리스트 김세왕 형님과 연주곡을 냈던 것도 그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SM의 가수와 김세황님이 인연이 있다라는 게 보이죠? 소속사의 가수를 통해. 그러면서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락밴드를 하려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자 댄스 그룹 하려고 SM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데뷔 때부터 자신은 락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수만 선생님도 과거에 락 음악을 했었고 밴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이 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수만 회장이다. 그리고 이수만 회장은 이 김세왕님과 굉장히 결정적인 인연이 지금 존재한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올데스타에서 등장했던 김세왕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회장님이다. 하와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예전에 올라왔던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즐거운 라운딩 보아 김민종 이수만과 SM 하와이 인증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SM 창립 20주년을 맞아 하와이를 다 같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후에도 이수만 회장은 하와이에 기거하면서 해외 K-팝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왔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그림이 김세왕 님이 말을 했던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수만 회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전홍준 대표님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고 하와이의 이 회장님께서 자신을 추천해줘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데 PFT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PFT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죠. 그리고 나서 뭐 가처분 소송이 이루어지고 뭐 블라블라 이야기가 벌어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가 되고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100억 원 투자를 받으면서 다시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넥스트 김세왕 님이 이렇게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 들어 한 번 더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김세왕님을 옆에 붙여줬었던 인물이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수만 회장이었다. SM의 이수만 회장이 이렇게 김세왕님을 전홍준 대표님 옆에 탁 붙여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죠? 이 기사를 살펴보면 나는 미래로 향해 나갈 것이다. 이게 올해 3월 31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자,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 엔터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다.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자, 왜 이러한 말을 했느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이제 K-팝을 뛰어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뮤직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음악의 세상은 기술과 음악의 접목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K-팝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뮤직에 대한 또 다른 사업을 이미 이수만 대표는, 이 회장은 계속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놀랍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이수만 회장이 김세왕님을 옆에 전홍준 대표님 옆에 붙여놓은 것,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K-팝이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김세왕님과 전홍준 대표님이 실제로 같은 어트랙트의 소속사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독 기사로 올라왔었던 전홍준 대표님의 이 사진 한 장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비드 용이 100억 원을 직접 투자를 했고 자신의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투자처를 통해 추가 100억 원을 조만간 어트랙트사에 전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김세왕님을 연결시켜준 이수만 회장이 있고 이수만 회장 역시 K-팝 뮤직이 세계화가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한민국 3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잖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SM의 이수만 회장이 결국 전홍준 대표님의 강력한 배우자로서 따지고 보면 지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서 든든히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런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물적 자원까지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 이게 가능한 건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많은 연예계 생활을 했고 인맥이 많기 때문이며 김세왕님의 넥스트 때 매니저였던 대표님과도 전홍준 대표님이 무려 30년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해관계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제 뭐 가처분 소송이 기각도 되었고 뭐 항고를 냈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돌아오겠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전속계약 위반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위약벌 이러한 것들이 아마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영원히 인연을 끊게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지금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멤버들이 잊혀지고 새로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서 새로운 걸그룹 멤버들이 큐피드 못지않은 성공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PFT 멤버들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받건 말건 전홍준 대표님과 결국 척을 두고서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개별 활동, 뭐 더기버스로 갈 확률이 크겠죠. 더기버스가 어트랙트를 떠난다라고 하니 바로 자신들도 전속 계약을 정지시켜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귀결되게 됩니다. PFT 멤버들은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영준 대표님은 이수만 회장님이 함께 하고 있다. 물론 이게 뭐 직접적인 투자라던가 직접적인 돈이 들어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제가 볼 땐 이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수만 대표님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 이수만 회장님과 김세왕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글로벌 진출을 하는 전홍준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FT 멤버들이 제발 다른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큐피드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뒤에 이 이수만 회장님까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세왕님과의 인연까지, 연예계가 다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PFT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귀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배임죄 형사고발에 대한 고소취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PFT 멤버의 아란이라는 멤버가 중국 팬들에 의해서 뭐 생일 파티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 드렸었는데, 한국에는 이게 팬이 없어서 중국 팬들이 그나마 PFT를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PFT 멤버들의 암울한 미래가 상당히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소송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안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PFT 멤버들 소송 비용이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당조차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다. 여기에 대한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